하지만 이제 지금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은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하라고 지금 다주택자들 더 사는 거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 집 마련 해야지. 1주택자들 이사 가기 모두 이사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사 가라고 대출도 풀어주고 15억 이상 대출도 풀어주고 네. 이거 일시적 2주택, 일시적 3주택 기간 늘어줬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을 활용해서 이사를 가야지. 네.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의 빠숑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도 어쨌든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제일 고민이 많단 말이죠. 뭐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좀 편했는데 특정 지역들이 막 반등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동네들이 좀 살기 좋은 동네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1월에 샀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때 그래도 좀 집을 사야 된다고 추천을 좀 하세요. 저는 2021년도 대폭등기에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2022년 대하락기에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당연히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사야 된다. 네.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지 여부만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샀는데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시간에 맡기시면 된다는 말씀이고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그냥 사시면 되고 네. 사시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버려라. 예, 그거는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편하게 사시고 네. 만약에 내가 샀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산 사람이 생겼어. 네. 그냥 그 나라에다가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무리해서 사지는 말라. 아니, 이거는 그건 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리해서 사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24년째 반복하고 있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고 사채 받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하시면서 무리해서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당장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그거를 사갖고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네. 한 달 동안 한 달도 못 버티는 사람이 어떻게 10년 동안 버틸 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들이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무리하라고 말씀드리죠. 내 집 마련은 좀 무리해서.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영끌을 사채받으라는 얘기가 네. 아니라 당장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대출을 거의 없이 사는 것들보다는 네. 대출을 좀 받고 네. 내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예, 조금 열심히 살고. 그게 이제 네. 나중에 집값이 만약에 올라갔을 때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사라. 잡아두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무리가 뭐 대출을 막 90% 받아가지고 그 회사 대출까지 막 끌어다가 사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기자분들하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사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10년 동안 있을 건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대출로 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거든요. 근데 네. 자꾸 너무 오바해서 상한각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영끌에 사가지고 가격이 올랐을 때 뭐 사가지고 지금 빠져가지고 힘들어한다는데 네. 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건 정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것들이고 장기 투자는 알아서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해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2배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동금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불편하죠. 그렇죠. 예, 그런 네. 분들이 좀 단기적 문제가 생겼는데 네. 이 금리조차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1년 남짓이니까 네. 그 기간만 버티실 수 있으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네.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부모님 좀 도움 좀 받으시고 네. 형제들 도움 받으시고 조금 어려우시면은 이럴 때. 예, 그렇게 버티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게 그냥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급등한 만큼 다시 또 정상화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지만 말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무리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뭐 대출을 한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내가 사면 좋을까? 뭐 소득 기준으로 봐야 될지, 네. 아니면 뭐 내가 저축하는 금액의 뭐 몇 % 정도만 이자로 써야 될지, 뭐 이런 무리의 기준, 네. 적정의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개인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진짜 40% 50%딱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저는요, 드는 얘기하면 이걸 100% 먹을 거예요. 네. 생활비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생활비 분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놓고 나머지로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나는 가족도 없어. 네. 그리고 엄마한테 얹혀 살아. 네. 100% 다 쓰셔도 돼요, 솔직히. 제일 비싼 거 하세요. 그건 자기가 결정할 문제지 내가 네.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100% 다 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 월급에. 네. 근데 생활비를 꼭 쓰셔야 되는 분들은 생활비를 빼놓고 나머지 갖고 계산을 해야지 내가 네. 40% 정한다고 60% 갖고 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분이 생활비를 얼마큼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네.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거 안 보내고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생활비 빼고 예. 나머지를 이자나 원금을 갚는데 뭐 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제 갤럽 다닐 때 제 네. 2년 후배가 하나 있어요. 여자애였어요. 네. 걔가 어떻게 샀냐면 미혼일 때 집을 사는데 네. 110%로 사는 거예요.
자기 월급에. 월급의 110%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야 이게 가능하냐 했더니 매일 야근을 해. 야근 수당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야근하게 되면 식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비가 5천 원 나오면은 안 그거까지. 먹어. 그럼 5천 원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는 집도 한 전철을 한 3정거장을 걸어다녀요. 여자인데 네. 추님 네. 입고 와서 네. 옷을 갈아입고 학교. 네. 110%를 저축하더라고요. 또 네. 인센티브가 또 나오잖아요 연말에. 네. 거기 다 계산하는 거야. 엄청 똑똑한 친구죠. 건물주 됐어요 그 친구. 아, 그래요? 월급쟁이로. 예. 야, 근데 그거는 네. 소위 말하는 그 진짜 영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지금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일반인들은 뭐 저도 못 맞추고요. 네. 저는 대표님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올라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사는 것들이지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는 뭐 보통 연봉의 한 대여섯 배 정도, 그러니까 실거주형 집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한 10배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무리가 오기 시작한다. BIR 개념을 네. 하는데 저는 그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왜냐하면 네. 대출을 다 끼고 사는데 네. 그 월급을 다 모아서 10년, 20년 걸린다는데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통계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하긴 그렇죠. 예, 네. 대부분 다 대출을 끼고 막 50%, 60%, 70% 받고 사는 것들인데 네. 그러면 기간이 줄어야 되는데 네. 그 대출을 받는 것들은 계산에 절대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좀 그렇죠. 그것들은 알아서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내가 생활비 뗄 거 떼고 뭐 그렇죠. 알아서 뗄 거 떼고 그다음에 남는 것들을 이제 이자나 원리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걸 넘어서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든 뭐 부모님 돈 다 땡기고 해서 하는 것들은 하지 마라. 네네. 그렇게까지 할 남한테 필요는 민폐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예. 할 필요는 이제 예. 생활비 받아 쓰고 말이야. 뭐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된다. 예, 한 2달만 받아 써라. 3달은 안 된다. 예, 그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즘에 그 청약 시장 쪽은 물론 서울은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좋아져가지고 뭐 완판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미분양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일부러 뭐 투자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지방에 사는 분들은 나 이번에 그냥 실거주 겸으로 해가지고 청약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요즘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서울은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청약이면 무조건 하시면 되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을 할 것인지 기존 아파트를 사야 될 것인지 고민스러우실 텐데 미분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또 기존 아파트 중에 또 괜찮은 또 갓 입주한 준시집들이 있고 그냥 골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은 특히 더 제가 강조드리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거 하세요.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일 좋은 거. 예, 서울은 정도껏 사셔야 되는데 왜냐면 비싼 게 너무 비싸니까. 근데 지방은 비싸도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제일 좋은 게 아니면은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내 능력껏 산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약간의 뭐 무리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뭐 대장으로 칠 만한 것들. 내가 안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사두시고요. 나는 좀 싼 거 사셔도 돼요. 거주하는 네, 거는 네. 임차로. 예,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좀 수요가 줄고 있는 지역들이 확실히 있어서 대광역시들 중에서도 주는 지역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은 입지가 좋게 되면 구축도 수요가 있어요. 네. 근데 지방은요 구축이 수요가 없는 아파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입지가 떨어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서울하고는 이 부동산에 대한 경쟁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절대 수요, 인구수가 주는 수요가 빠지는 지역들도 있고, 그다음에 구축이어서 경쟁이 빠지는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이제 제외해야 되거든요.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지방도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구축도 오르고 신축도 다 올랐는데 지금은 신축만 올라요. 그래서 네. 만약에 조금 사셔야 된다고 하면은 그나마 입지 좋고 새 아파트에 가까운 곳을 사시는 것들을 추천드리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서울 쪽은 그냥 무조건 이제 뭐 청약을 넣어라 이제 말씀하셨는데 서울도 청약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 구축을 살지 이걸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그냥 청약을 계속 노려보는 게 좀 괜찮을까요? 아니요. 구축을 안 사고. 그러니까 청약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서울에서 가장 주택을 새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 청약이에요. 네. 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경매도 그보다 비싸고요. 금매도 그보다 비싸요. 네. 그만큼 지금 청약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서울 같은 네. 경우는. 근데 청약으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가점제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분들은 추첨제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요즘에 뭐 추첨도 많이 늘었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노려보시라는 것들이고 추첨제로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안 돼요. 방법이 네.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준시중 중에서 괜찮은데 가격이 많이 빠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어떤 잠실 S가 17억이 찍었다, 18억을 찍었다. 네. 그런 것들은 들어가야죠. 그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랜드마크라든지 인기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텐데 고점 대비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한번 그런 지역들은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 청약하는 것들 분양하는 것들보다 조금 살짝 비싸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으면 그리고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은 네. 그냥 금매로라도 아니면 일반 매매로라도 사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경매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네. 경매 물건들이 꽤 많이 나뉘고 유찰이 많이 되는데 2021년도에 그걸로 감정평가 받았던 것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찰이 되면 사람들이 더 쫄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높게 감정평가 받았던 것들 유찰 한 2번 됐을 때 들어가는 것들도 좀 많이 추천드려요. 그 서울 쪽에는 이제 구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지면 이제 들어갈 만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21년도 가격, 뭐 20년도 가격 돌아오면 들어간다, 뭐 19년도 오면 들어간다, 네. 뭐 이렇게 연도별 가격대로 이제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게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많이 빠졌다의 기준. 일단 2021년도 하반기 때가 고점인 건 맞고요. 네. 그거 대비 몇 프로 빠졌다. 이렇게는 가지 마시고요. 그냥 사실 만한 가격이면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대충 말씀드리면 2021년도보다는 싸게 사야죠, 일단. 네. 예, 그리고 2022년도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2021년도랑 2022년도 그 사이에 있으면은 사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22년도랑 21년 사이. 예, 1년 동안에 정말 급등하고 네. 급락했거든요. 맞아요. 되게 재밌는 한 해였어요. 그게. 네. 재밌다고 하는 표현이 뭐 제가 뭐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부동산을 분석하는 통계 전문가고 부동산 전문가로서 되게 드문 일상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1년 만에 올라갔다 확 따지는 시장을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좀 아파트가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예. 그 뭐 연도별 가격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 능력에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수준대. 왜냐면 지금 뭐 금리도 뭐 어쨌든 어느 정도 안정화가 좀 됐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뭐 금리가 뭐 급등하거나 뭐 이러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도 있으니까 네. 지금 정도에서 그냥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인기가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요. 얼마에 사라고 제가 지침을 주잖아요. 그럼 다 그 금액대 살 거잖아요. 그럼 그 금액대 물건은 안 나와요. 그렇죠. 절대 안 나와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끔가다 그렇게 좀 방송에서 언급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언급을 하는 순간 그게 없는 가격이 돼버리거든요. 네. 다 그 이상 가격에서 거래가 될 것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금액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적당한 금액을 사시면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끼시려다가 나중에 몇억 더 비싸게 사시는 경우들이 전 허다하게 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좋아하시는 입지에 좋아하는 아파트들은 그냥 선점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요즘에 1주택자분들이 이제 2주택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갈아타기해서 조금 더 큰 거로 가야 될지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이제 1주택이시니까 이미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 소득에다가 자산 엎어가지고 더 큰 거 가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지금 2주택까지는 그래도 좀 풀어주니까 2주택으로 좀 가면서 좀 기회를 보자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네. 어떤 걸 좀 추천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2주택의 목적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투자용인지 일시적 2주택인지를 따라 달라질 것 같고 네. 투자용이면은 배트를 짧게 잡으셔야 되니까 네. 그건 뭐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건 네. 뭐 3주택 하셔도 되고 짧게 치실 수만 있으면. 네. 근데 갈아타는 것들은 무조건 그냥 파격적으로 그냥 이게 한 칸 한 칸 가지 마시고 네. 그냥 큰 점프로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네. 솔직히 대책 없이 좋은 것들 그냥 추천드리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새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재수가 좋으면은 전세금으로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돈이 안 들어요. 나중에 예, 취득비 네. 취득세밖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유세만 내면 되는 네. 것들이어서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노릴 만한 아파트들이 몇 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추천드리지 거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닌데요. 안 살아도 돼. 예, 네.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것들 왜냐하면 전세가 세팅이 가능하니까 네. 뭐 그런 것들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일시적 2주택 그 활용하는 것들은 단타 네. 하실 분들만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하긴 요즘에 그 규제도 좀 어느 정도 풀어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전세를 맞춰가지고 네. 할 수도 있고 이제 옛날처럼 막 똘똘한 한 채를 사서 무조건 실거주 2년 채워야 되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아 요즘은 세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요즘은 계속 강조하는데 세금 그냥 낼 거 내세요. 세금 자꾸 묻고 이제 저는 이제 비과세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정말 싫어하실 텐데 비과세 없애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 때문에 네. 정책이 다 꼬였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음이 다 꼬여 있고 네. 정책도 다 꼬여 있고 왜냐하면 비과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맞추려다 보니까 네. 기회 요인이 있어도 이거 비과세 맞춰야 되면서 복잡해지죠. 사실. 네, 그냥 세금 요거 조금 내고 이거 잔뜩 더 이일 때가 많거든요. 그걸 네. 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없앤다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몇만 원 내고 몇십만 원 낼 수 있어요. 네. 공제를 해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비과세라는 제도가 들어가는 순간 뭔가 비과세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청약 기다리시다가 여기 금매 나왔는데 이게 더 좋은 건데 그거 놓치시는 분들 많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식처럼 난 무조건 청약만 해야 돼. 뭐 아니면 뭐 비과세 받아야 돼. 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이득하고 지금 이제 내가 지출에 대해 세금하고 계산해 보셨을 때 이게 더 크면은 세금 내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리죠. 예. 네. 그러면 요즘에 다주택자들은 그냥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분위기라고 보세요? 어떻게 아니요, 좀 다주택자 사실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취득세가 지금 애매하게 지금 아파트 안 하면 되죠. 아파트 말고. 예. 아. 아파트 안 하면 할 거 많죠. 네. 근데 이제 뭐 비아파트, 뭐 빌라나 오피스 이런 거는 뭐 지금 좀 전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예, 그거는 네. 하지 마시고. 근데 그건 정말 솔직히 거기도 지금 기회가 있긴 해요. 네. 근데 정말 단타 잘 쓰실 분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네. 기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 필요 이상으로 빠진 데가 있고 입지가 괜찮은 데가 있고 수요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단언컨 말씀드리는데 거기 시세에 대해서 그 상품 시세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하셔갖고 이게 네. 정말 최저 가격인지 그리고 세팅했을 때 분명 수익이 나는지 이거 네. 바로 또 매각하지 엑시처까지 다 짤 수 있는 사람들만 네. 하시고요. 내가 예상했던 것들만큼 수익이 안 났을 때 손절매하실 수 있는 각오가 되신 분들만 하세요. 네. 거기는 기회 있어요 분명히.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안전한 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전한 게 뭐냐? 토지밖에 없어요. 토지. 예, 토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토지를 온전하게 다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 사업하고 네. 계시지만 꼬마 빌딩도 저는 토지 투자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네. 시세가 올라가는 그렇죠. 것들이니까. 땅 투자죠. 예. 거기다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네. 더 비싸게 파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온전하게 다 소유할 수 있는 것들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방 토지들도 지금 기회는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호재들을 많이 발표했잖아요. 네. 3기 신도시도 땅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도 땅값이 올라가는 호재고 그렇죠. 교통 호재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보시는 것들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 던지게 되면은 지금 또 아파트도 분양이나 뭐 이런 입주권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정비 사업 요새 또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것들이 네. 있고요.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것들도 네.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일개신도 특별법이 나올 텐데 그럼 뭔가 또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시면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점점 이런 토지, 절대 가격, 절대 가치, 부가가치를 얻는 거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는 것들 좀 지금은 제안드리고 싶네요. 아파트보다는 좀 아파트 외적인 걸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정책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보다는 완화해줬지만 네. 다 주택자들을 양성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취득세 지금 하나도 안 풀렸고요. 보유세 부분들도 많이 안 풀렸고요. 양도세도 안 풀렸고 대출도 다 아직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주택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풀어준 거는 무주택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들은 풀어줬고 네.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가구 이제 2주택 겹치는 네. 기간들만 풀어준 것들이거든요. 다른 건 하나도 안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위해서 풀린 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파트를 다주택 투자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시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걸 제외하고 아파트 다주택자 말고 다른 것들 중에서 한번 골라 보시면은 좀 기회운이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동산 투자가 참 어렵잖아요. 네. 이 어려운 거를 그래도 조금 좀 단순하고 좀 내가 좀 명확하게 좀 하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지금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은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하라고 지금 다주택자들 더 사는 거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 집 마련 해야지. 음. 1주택자들 이사 가기 모두 이사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사 가라고 대출도 풀어주고 15억 이상 대출도 풀어주고 네. 이거 일시적 2주택, 일시적 3주택 기간 늘어줬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을 활용해서 이사를 가야지. 네.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보이지는 게 있을 것 같고 아파트 투자가 어려우면 다른 투자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공부들 어려우시면은 스마트 튜브 TV로 오시면은 예, 알차게 매일매일 뉴스 브리핑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또 하고 계시니까. 오전 8시 평일입니다. 네. 스마트 튜브 TV 네. 예, 구독 좋아요. 100만 넘으셨는데 한 몇만만 띄워주시면 안 되죠? 가져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공부가 필요한 시절인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투자를 사실 최근 몇 년에는 공부 안 하고도 막 해도 예. 되는 시절이었다면은 예. 이제는 좀 정상화가 된 거죠. 이제 공부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어찌 보면 좀 약간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 또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 안 한 분들이 돈을 또 못 버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돌아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럼요. 네,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부하면은 투자할 거 많습니다. 네. 예, 많습니다. 지금 잘하시고 이제 네. 사업 좀 번창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니까 네.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잘 되는 것들은 분명히 그렇죠. 있는데 내가 과거에 계속 보던 것만 보면 답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새로운 걸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학렬 소장님을 모시고 최근 집값 분위기부터 확연하게 달라진 청약시장 분위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여전히 좀 혼란스럽고 여러분들도 선택하기 좀 어려운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좀 이제 소장님 얘기 듣고 조금이나마 좀 명확한 답을 좀 찾으셨기를 바라봅니다.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